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시롱입니다. 잘 지내셨죠? 야, 저도 이사한 지 지금 벌써 2주가 됐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일상 변화가 많이 있어서 어떤 환경으로 어떻게 회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건강한 변화들을 공유하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겨울과 봄에 제가 호르몬 독한 약성으로 인해서 좀 고생 좀 많이 했잖아요. 갱년기를 정통으로 때려 맞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유튜브에 다 남겼었는데 창조한 어떤 신세계 같은 느낌. 우리에게는 다시 제자리로 온 것이지만 아이는 예전의 일들을 잘 기억을 못하니까 몇 년 전이라고 해도 잘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5살 때 이래가지고 5, 6살 때 일들을 기억을 잘 못하고 저는 아이 낳기 전부터 이곳에서 늘 살아가지고 저는 아주 향수도 있고 이런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만의 어떤 안정감을 어떠한 루틴에서 평온을 가졌는지 어떠한 깨어있는 일상을 가졌는지 그러한 일상 변화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어떠한 하루 루틴으로 어떠한 일상의 변화가 생겼는지 탄력적이고 선택적인 제 아침 일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일어나서 혼자 준비하고 등교하거든요. 제 손을 타는 거는 머리를 좀 잘 좀 묶어달라든지 그런 정도. 물도 이제는 혼자 챙겨가고 더울 때는 자기가 알아서 얼음도 보온병에 차가운 물하고 넣고 그렇게 가고 옷도 전날 제가 챙겨준 옷을 입거나 아니면 자기가 꺼내서 입고 싶은 옷으로 항상 그렇게 입고 갑니다. 혼자 씻고 혼자 준비하고 혼자 가방 메고 다녀올게 하고 가거든요. 그 사이 저는 이제 아침 운동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아니다 오늘은 몸이 너무 무겁다 운동은 오후나 저녁에 하고 낮에는 좀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강박 같은 거는 내려두고 매일매일 즐기는 오전 모닝 루틴으로 좀 풍요로운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뭘 하는지 1번 기상 후 가장 먼저 소금 가글, 소금 양치 이런 거를 하는데요. 구강 건강이 위험하면 치매까지 초래한다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눈 뜨고 우리가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럴 때 소금으로 가글을 하거든요. 밤사이에 쌓인 노폐물이 유해균이라서 번식한 이 입속에 번식되어 있는 안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산성이 된 거기 때문에 소금을 섭취를 꼭 하지 않더라도 가글만 하는 것으로도 약 알칼리성으로 구강의 산성화를 막아서 향균도 되고 항염도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불순물 없는 미세 입자가 깨끗한 소금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천일염 이런 거를 사용하기보다 요즘은 알칼리 소금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던 거 있잖아요. 8,000 용융 소금 그걸로 하고 있고요. 반 티스푼을 따뜻한 물에 한 컵에 녹여가지고 깨끗하게 그렇게 입안 구석구석 목구멍 깊은 곳까지 1분 동안 가글을 하는데요. 가글 용액을 조금 남겨두고 양치 후에 마지막에 소금물로 헹구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하면 구강이 건조한 사람이라든지 건조 때문에 입 냄새가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점막 같은 경우 이
입 안쪽도 다 점막이잖아요. 눈도 다 점막이고, 그런 경우 다 건조하면 이제 탈이 나거든요. 냄새도 나고, 치주염도 달고 살게 되고, 구내염도 가지고 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사하고 나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입 안에가 다 헐었어가지고, 그래서 쉬고 있던 소금 가글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면역을 한번 올려보자. 구강 건강 면역을 올려보자. 그래서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이고, 구강 면역이 전신 면역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2번. 나만의 에너지 부스터 홍강차. 자, 홍강이 뭐냐면 생강을 여러 번 찌고 말리고 해가지고 우리 홍삼이 인삼이 홍삼 되듯이 생강이 홍강이 되는 건데요. 구중구포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과정을 전처리를 거친 다음에 저는 그게 이제 입에 잘 맞고 몸에 굉장히 잘 맞아요. 겨울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생강을 떨구지 않고 먹기 위해 예전부터 생강 가루 같은 거를 많이 했었는데, 찾아서 먹었었는데, 생강 가루를 먹게 되니까, 어느 순간 이제 목이 너무 아플 경우는 매운 게 굉장히 역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매운 거를 중화시킬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레몬도 타서 먹고, 꿀도 타서 먹고, 이렇게 하다가 마침 떨어져가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던 와중에 최근에 이사하고 기력도 소진된 것 같아서, 이게 면역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외에서는 에너지 부스터로 진저샷이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생강, 사과, 파인애플 이런 것들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아침마다 공복에 그거를 먹으면 엄청 에너지가 난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유행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기성품이 팔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먹어봤어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되는데, 햇 생강을 검색해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냉동 보관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고, 아침마다 이제 사과랑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그거를 갈아서 한다는 게 꼭 그런 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에너지가 다 소진돼가지고 다른 일을 저는 요즘은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다 미리미리 해두고, 이렇게 소분해두고, 작업을 해두면, 일주일 양만큼 딱 이렇게 먹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에너지까지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기성품을 만들어진 거를 사서 먹어봤는데, 한 열흘 먹었나? 한 병에 얼마 먹지도 못해요. 몇 병씩 사다 두고 먹어야 하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가루로, 생강 가루인데, 그런, 목 넘김이 좀 괜찮은, 너무 맵지 않은 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홍강, 이제 찐 생강을 찾게 되었는데, 아침에 공복을 깨우는 물로 우리가 따뜻한 물을 많이 먹잖아요. 따뜻한 소금물도 먹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바람도 창문을 열고 자고 덥고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목도 좀 간질간질하고 이래서 따뜻한 홍강차로 아침을 깨우거든요. 그래서 홍삼과 같은 건데 이제 생강이라서 저에겐 제일 잘 맞고 홍삼보다도 오히려 더 저에게는 더 잘 맞고 밤새 건조했던 기관지를 보호하고 몸도 데울 겸 저는 이건 광고는 아니고 드셔보세요. 확실히 다리가 너무 무겁고 체중이 찐 상태로 뛰다 보니까 걷는 것 자체도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힘들었다. 오늘 총평. 생각보다는 조금 더 무리였다. 그치만 이 정도도 안 하면 체력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고 왕복으로 걷기는 7km 이상 한 것 같고 뛰는 거는 한 1.5km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거진 10km를 슬로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박수 올라가는 거 보니까 역시 많이 몸이 무너져 있었구나.
체지방이 늘어남에 따라서 몸도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모자는 제가 자주 가는 스타필드의 데카트론이라는 스포츠계 이케아라는 곳이 있는데, 데카트론. 자, 3번. 가벼운 저녁을 위해서 아침을 챙겨 먹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공복을 깨지 않으려고 아침을 건너뛰었었거든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16대 8을 하면서 건너뛰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매일 먹는 경구항암제가 제가 있잖아요.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두고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뜻한 물만 먹고 공복에 호르몬 약들을 먹다 보니까 속이 얼마나 부대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먹어도 이렇게 울렁거리고 임산부처럼 막 이렇게 속이 부대끼고 이런 것들이 심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최근 한 반년 동안은 울렁거림이 굉장히 심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이제 아이 준비시키고 시간에 막 쫓겨서, 예전에 속초에 있을 때 서둘러서 나도 막 나가서 운동해야 되고 하니까 저도 막 서둘게 되고 아이도 서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막 같이 준비해서 나올 때 그때 공복으로 많이 나왔어가지고, 운동하고 들어가서 뭘 좀 먹고 약을 먹고 항상 그랬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이 나빠진 거죠. 아침에 약을 그냥 빈속에 먹을 때도 많았고, 그냥 미련한 거죠. 그 독한 항암제를 빈속에 막 넣었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뭐 위가 견디지 못한,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그런 습관 같은데, 이제는 소화가 잘 되고 잘 들어갈 만큼 이렇게 먹거든요, 어떤 거라도. 근데 아침에는 밥이 저희가 잘 안 들어가서, 계란이나 뭐 좋아하는 그 버터나 뭐 치즈나 사과, 그다음에 잎채소 중에서도 이제 버터헤드나 이런 계열 부드러운 잎채소 있어요. 그런 것들이나, 제가 스틱 채소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다 잘라뒀다가 항상 조금씩 꺼내가지고 그렇게 먹고, 그릭 요거트가 한동안 또 안 먹었었는데, 요즘 또 더워지니까 또 아침에 또 시원한 것도 먹고 싶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 꺼내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홍강가루를 타서 뿌려가지고 사과 잘게 썰어서 꿀도 살짝 올리고, 그리고 오레오랩, 제가 좋아하는 오레오랩 그 현미칩도 딱 해가지고 같이 먹고 했는데, 소화가 너무 잘 되고 간단히 챙겨 먹고 약을 먹으니까 좀 더 가뿐해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아침을 좀 먹으니까 저녁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소화가 잘 되는 김에 숙면에도 쉽게 이루고, 아침에 좀 골고루 단탄지나 식이섬유나 수분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섭취해주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도파민에 절여진 뇌, 아날로그로 치료하기. 제가 이사하고 나서 인터넷하고 와이파이랑 뭐 TV 유선 다 설치했었는데, 갑자기 뭐가 잘못된 건지 하루아침에 전부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먹통이 됐어요. 그래서 약정도 끝나서 바꾸려던 찰나에, 이거 요금도 다 냈는데 이거 왜 이러나, 어쨌든 뭐 잘 됐다 싶어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손을 보지 않고 잘 하던 와중에, 요즘은 잘 돼요. 제가 스위치를 아예 뺐다가 다시 꽂고 하니까 잘 되는데, 어쨌든 그 한 며칠 동안 어떻게 됐냐면, 아침부터 오전 내내 제가 이제 뭐 클래식을 워낙 듣는 거를 평상시에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주 듣는데, 차에서만 KBS 클래식 FM을 자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유선도 안 되고 뭐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저는 TV로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던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라디오를 꺼내가지고 오랜만에 라디오로 이제 클래식 FM, KBS 클래식 FM을 들었는데, 와, 이거 집에서 다시 블루투스 스피커로 이렇게 해서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아주 저만의 모드에 빠지고, 선율에 취해가지고, 이 도시에 이거 빼곡한 이 집들 사이로 조각 햇빛이 싹 들어오거든요, 창가에. 그 빛을 탁 받으면서 따뜻한 홍강차를 탁 마시면서 명상을 하면서. 그냥 절로 명상이 돼요. 눈 감고, 이거 음유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제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집안일도 하고, 짐 정리도 하고, 밥도 챙겨 먹고, 그 순간은 창봉밖
밖에 소리도 거슬리지 않고 오로지 그 충만해진 마음, 그 안에서 제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강의 향기와 아름다운 음과 행복한 내가 그 딱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 치료가 절로 됩니다. 이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 이런 기기에, 디지털로 절여졌던 뇌가, 아날로그로 다시 뇌가 살아나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갱년기가 되면 이제 머리도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파민을 도파민에 절여진 뇌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습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5번. 걷기 빈도와 걸음수를 증가시키기. 자, 이거는 요즘 제가 가장 열중하고 있는 건데요. 횟수와 시간을 동시에 늘렸거든요. 움직임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이사를 오니까 당근 중고 거래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제가 뭐 사러 가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아침에 운동 삼아 역 한 2개나 1개 정도는 다 걸어 다니고 버스 몇 정거장이 되더라도 그게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닐 때도 있고 남동생이 이제 차로 같이 해줄 때도 있고 우리 아빠가 해줄 때도 있고 이랬는데 큰 것들은 근데 이제 작은 것들은 저 혼자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걷는 시간이 그동안 이제 좀 여기를 떠나 있었던 그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친근하게 이렇게 동네와 이제 친근함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고 식후에 걸을 때도 많았고 밤에 밤 산책으로 이제 동네 한 바퀴 놀이터 갔다 오고 주변에 동물들이 강아지들도 많고 하니까 구경도 하고 사람들도 구경하고 이렇게 천천히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산책 목적이 아닌 오로지 운동 목적으로 혼자 이렇게 다니게 되는 게 너무 좋고 여기나 한강이 뭐 5분 10분이면 가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시각적으로 굉장한 자극이 되고 굉장한 그런 고수분들에게 굉장히 배우는 게 많거든요. 즐거운 그런 시야에 마음이 확 변화가 되고 환기되고 몸의 그 세포들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행복한 느낌이 하루를 쫙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모닝 루틴으로 이렇게 아침에 좀 나가서 걷는 거 그냥 별 준비 안 되더라도 그냥 모자 쓱 쓰고 나가가지고 동네 한 바퀴 쓱 돌고 자주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가 나가는 김에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혼자 따로 있다가 이제 따뜻한 물 한 잔이랑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갈 때도 있고 여유로운 그런 아침의 무드를 느끼는 게 너무 좋고 그렇게 가볍게 산책하고 나면 아침도 더 맛있고 소화도 더 잘 되고 전날에 고기를 먹고 나면 아침도 뭐 먹고 싶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는 그냥 간헐적 단식으로 비우는 편이거든요. 꼭 뭐 매일 아침을 먹자 뭐 이건 아니고 그래서 나가면 이 경이로운 환경이 주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그 고마움에 취해서 적당한 광합성,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태양열이 또 너무 세면 또 우리가 열사병이 걸리니까 더운 여름에 이제 그늘 많은 공원 쪽으로 이렇게 다니고 맑은 하늘에 조각구름 막 떠다니고 나뭇가지 막 흔들리고 풀내음 쫙 올라오면서 한강의 잔잔한 물결 보면서 바람이 쫙 느껴지고 상상만 해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발길이 절로 재촉이 되고 멈춰지고 둘러보고 싶고 여기저기 가고 싶고 이런 새로운 환경이 주는 치유바람. 치유죠 이것도. 제대로 치유바람 들었습니다. 자 6번 당질 제한 스트레스 줄고 충동성 조절이 쉬워짐. 자, 이 말이 뭐냐면 입맛 상형이 됐다는 건데 한마디로 뭐냐면 단 음식이 너무 달게 느껴지고 짠맛이 또 너무 짜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요구하는 욕구가 저절로 안정이 됐나 봐요. 움직임이 늘고 식습관이 잡히면서. 그러니까 밤새 열감이 얼굴로 확 오르던 것들도 많이 줄었고 뭐 말하자면 10번이 올랐다. 그럼 뭐 한 2-3번으로 줄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숙면을 취하게 되죠. 잠이 안 깨니까. 너무 좋고 제 차는 놔두고 자차는 운행 안 하고
그냥 막 두발로 걸어 다니고 하니까 뭐 하루에 10,000보, 15,000보 걷는 거는 우습고 땀으로 노폐물 배출되고 하니까 혈액이 막 팍팍팍 순환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머리카락이 확실히 덜 빠져요. 그리고 꼬리를 잡던 잡생각들도 한 방에 싹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 회복이 빠르게 느껴져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체중은 빠르게 안 빠지더라도 이건 서서히 조절될 거라고 믿고 있고, 조바심 내지 않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운동한 것이 나가서 이렇게 걷는 것이 아까우니까 절로 식이 조절이 이제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부터 막 고탄수로 했던 그런 섭식장애 같은 것들이 이제 치료가 되는 느낌이고, 몸이 알아서 단식하고 싶으면 단식하고, 간헐적하고 싶으면 간헐적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원할 때, 그렇게 하고, 식사를 원할 때, 그렇게 좋은 영양을 넣어주고, 그거 외에 주전부리나 이런 것들이 생각 안 나도록 식사 자체를 굉장히, 양질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제 집 옆에가 바로 제과점이었고 빵집, 그 옆에가 이제 매점, 편의점이었기 때문에 뭐 너무 쉽게 접했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에 너무 이제 허기를 채우던 오래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뭐 스트레스 조금만 받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땡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단칼에 끊게 되는 지금 이사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단칼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챙겨서 자꾸 다니고 있고, 늘어난 영양분만큼 줄어들더라고요, 탄수 양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탄수를 끊으면서 체중 감소를까지 엿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동안 체중 증가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조금 찍었었는데, 하이를. 근데 그것도 이제 정상화가 되고, 그 다음에 몸에 이제 갱년기성 이상 신호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울감들이 그런 것들이 한 방에 사라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몸도 이렇게 쫙 곧게 펴지고 좋아지고, 어깨 같은 이제 이런 것도 오십견도 이제 괜찮고 뼈, 인대, 근육들 같은 것들이 새롭게 다시 자리 잡는 느낌이 들면서 소화가 안 되고 막 손이 저렸던 그런 증상들도 괜찮아지고 너무 좋아졌어요. 다시 몸이 좋아지니까 긍정이 다시 살아나요. 역시 몸이 건강해야 돼, 몸이. 건강한 세포가 주는 느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7번. 카페인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 충전을 하자. 자, 이 말은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카페인을 멀리하고 있었고, 저는 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제 자신이 제가 이제 오류에 빠져서 이사 준비하면서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은데 정신이 막 너무 안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를 시켰어요. 막, 맛있는 집에서 먹고 싶다. 근데 시켰는데 아이스로 시켰어요. 그걸 먹을 때는 몰랐는데 그 에스프레소 아이스는 투샷이니까 고카페인이잖아요. 먹을 때는 와 오랜만에 먹으니까 야 이런 맛이었지. 근데 가끔 먹다가 오랜만에 먹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맛이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어떤 맛이냐면 이런 맛이 새롭게 느껴져. 커피가 그래 이런 맛이었지 이러면서 뭐 딱히 뭐 엄청나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카페인을 오랜만에 먹으면 그런 느낌을 막 느끼면서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신기한 느낌을 했어요. 밤새 땀을 막 흘리니까 땀 때문에 물기가 몸에 얼마 없었는지 체액이 너무 많이 배출된 건지 근육 경련이 막 있으면서 몸 아래에서 막 물을 끌어올리고 막 이러지도 못할 정도로 머리에 경련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재채기도 막 있고 몸에 무리가 있었는지 그래서 막 수축이 탁 얼굴이 되면서 바들바들 떨리고 정수리까지 쫙 미세하게 두피가 경련이 있으면서 이게 전해질 불균형인가 칼륨, 칼슘, 마그네슘 결핍인가 라는 생각에 제가 집에 가지고 있던 마그네슘 약이 있었는데 그거를 챙겨 먹으니까 또 괜찮아지는데 또 마침 또 3병밖에 없어서 마그네슘이 그 액상으로 됐던 그래서 똑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날은 못 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미네랄 보충제를 따로 평상시에 이렇게 영양제로 챙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천연 물질로 보충하고 싶어서 물이나 뭐 이런 자연에서 있는 것들로 채우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 들인 물을 항상 그래서 더 열심히 마시는데 생수보다는 마침 다 마셨을 때 이런 상태가 되니까 다시 사러 가야 되는데 막 몸은 막 죽겠고 막 이러니까 와 이게 체액이 불균형한 상태, 몸에 수분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상태, 이걸 만만히 보면 안 되는구나, 진짜. 내가 이제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뚝, 이렇게 땀도 많이 흘리고, 신경을 너무 많이 이사 때문에 쓰고, 막 밤에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와, 이게 균형이 안 맞았구나.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마침 맞게 일어나는지,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해양 심층수 딥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 골드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야 그걸 상온으로 놔뒀다가 계속 먹었어요. 그게 이제 미네랄 밸런스가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이게 3대 1대 1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체액하고 비슷해서 흡수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1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물 2병을 다 먹고 나니까 다행히도 안면 근육하고 저림 같은 게 이런 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더 카페인을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레몬티나 생강티나 대추차나 이렇게 먹고 있고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평소에도 경계를 하는 편이라서 항생제 같은 것도 경계하고 항생제가 이제 장내 미세 환경을 다 갈아치워서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마저 다 압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 환경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설사를 자꾸 하게 되는데 설사를 하면 또 체액이 쫙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물을 아무리 보충하게 돼도 몸이 밸런스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바들바들 막 떨리고 그렇게 돼서 최대한 카페인이나 뭐 이런 항생제 같은 거는 안 먹으면서 자신을 믿고, 물을 이렇게 다른 것들을 잘 채워주면서, 다른 때 같아서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뭐 그냥 수액 맞으러 가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이런 건데, 다행히 그때는 잘 잡혀가지고, 괜찮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장내 환경 때문에 자꾸 우여곡절을 겪으니까, 안 되겠다. 나는 유산균 같은 건 안 먹었었는데, 유산균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락토핏 당케어라고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 절대 아니고요. 제가 공부하고 다 찾아보고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에도 락토핏 종근당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제가 잘 맞았어가지고 오랜만에 유산균을 추가하는데 이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당도 케어해준다고 하니까 이거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먹어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이제 신제품이거든요. 새로 나와서 바로 사가지고 그래서 새로 먹고 있었는데 좋아가지고 금방 또 1년치를 시켜가지고 온 가족이 먹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추가를 하고 있냐면 지금 치유에 장내 미세 환경이 체인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 스스로 케어를 해보려고 하는 게 한계가 있고, 자꾸 이렇게 뭐 찬 거만 먹으면 난리통이 나고, 막 컨디션 안 좋으면 또 뭐 난리가 나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미세 환경이 엎치락뒤치락 바뀌는 거가, 이게 내장 기능이 정상이 아니다, 이게. 설탕 밀가루만 조심해도 솔직히 이게 정상이 될 텐데 또 그간 그러지 못했으니까 면역도 많이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선시켜 주려고 하는 거라서 아직 뭐 갈 길이 멀지만 긍정적인 신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괜찮아지는지 나중에 또 공유해 볼게요. 자, 이로써 이제 준비했던 7가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갱년기성 지금 피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런 신경성 기능 장애를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중간중간 진짜 해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쌓이면 이거 각각 나눠서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쌓이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 고치면서 천천히 가자. 꼭 이거는 아니지만 막 속도를 내기보다 진짜 천천히 자기 몸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중간중간 잘 해소하면서 이렇게
내면 치유도 하고 외면 치유도 하고 각자마다 자기 방법이 있잖아요. 각자만의 치료가 또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습관을 잘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루틴은 누구나 다 다르고 루틴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또 안정감이 있고 루틴이 없어도 없는 대로 뭐 또 자유로운 또 삶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속적인 삶의 힘을 느끼려면 원래 자기가 이제 편안한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찾으면 좋겠고 그런 게 어느 것 하나 진짜 뭐 사소하거나 당연한 일은 없죠. 진짜 다 하나하나 자기한테 대입시키다 보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올지는 모르고, 그렇게 우리만의 이제 치유하는 그런 세상 안에서, 아무리 힘겨운 투병이라도 결코 작지 않고, 위대한, 일이니까 그런 삶에서 소소하게나마 작은 행복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살자고요. 뭐 이겨나가야 되는 길이니까 길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좋은 것을 한 가지를 더 하고자 하면 내게 나쁜 거를 한 가지를 빼보자. 제가 이게 요즘에 이제 신조인데 뭐 여러 가지 막 하고 싶은데 그냥 욕심이죠. 그냥 다 하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 안 좋은 건 한 번에 다 개선되면 어떨까 하는데 또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쁜 거 하나하나 내려두고 이제 조금 이제 적응이 되면 또 하나 또 좋은 것도 한번 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기다렸던 자기 자신에게 뭐 치료가 방향이 어떻게 되든 간에 마음 너무 그렇게 쓰지 마시고 기세에 꺾이지 않고 천천히 잘 하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일상생활 습관이 모인다면 건강을 지탱할 큰 힘이 되니까 우리를 살리는 에너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 잘해서 여름에 컨디션 관리 잘해서 우리 또 건강하게 또 가을, 겨울, 연말까지 또 아자 이제 힘을 내봅시다. 자, 오늘 이렇게 경청을 해주시고 저를 암시롱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와, 너무너무 더운데 제가 지금 여기 이거 녹음하는 환경이, 편집하는 환경이 너무 시끄러울까봐 선풍기도 못 틀고 막 땀을 쭉 뻘뻘 흘리면서 하느라고 지금 껐다 켰다 막 더빙을 하느라 지금 환경이 고르지 못하고 들으실 때 조금 껄끄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것마저도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